사건 아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검찰에서는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른바 얘기하는 그 사법 리스크, 이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예. 재판은 계류 중에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도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파기 재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기 환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한다고도 시간이 만약에 그 유죄 취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많이 파기 환송 판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뭐 불속행 기각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정을 열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파기 환송하는데. 걸린다. 또 파기 환송 와서 고등으로 오면 또 걸리겠네요. 또 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고. 논정이고 예. 유증교사 사건은 무죄 받았고. 이제 4월 1일 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열리잖아요. 네. 그럼 무죄 받았고 첫 번째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한테 요구했던 게 그 지금 김진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고 있냐? 추가 수사한 내용이 뭐냐? 왜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김진성의 그 법정에서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적을 했어요. 오히려 검찰한테 불리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재판부에서. 그다음에 김진성이 부인을 하다가 네. 갑자기 자백을 한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본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이 PPT를 띄워놓고 구속해야 됩니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그 PPT를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 그 PPT 증거로 내라. 갖고 와라. 예, 그래가지고 검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은 뭐 볼 것도 없네요. 유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김동원 판사가 매우 상세히 예.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2심에도 뒤집힐 염려가 없고 더구나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보면 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고 사실 오늘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파랑 신호등을 켜줬어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건 해석을 통해서 한 것이지 실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사한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실제로 안 했는데 이 공소사실은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그 질문 완전 예리합니다. 네. 재판장이 직접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두 번째 협박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니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장에서 용도 변경 연구인 이 두 문장을 놓고 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뭡니까? 그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거짓말만 처벌하는 거다. 법조문에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국토부의 행위지. 용도 변경 연구한 것도 국토부가 한 것이고 협박한 것도 국토부가 한 거니까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걸 예.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한테 성명을 요구하면서 이 두 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예. 협박은 국토부의 행위지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아하. 진관법, 국회 진관법에 의해서 기소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다른 불이익한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진관법에 이 공직선거법 기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판단을 했는데 우리 주장을 안 들어줬죠. 달리 판단을. 자, 오늘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어떤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다른 재판들, 대장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은 상당히 진행 중이긴 한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남았죠. 대장동은 1심 끝나는데 최소한 앞으로 네. 2년? 2년 정도로 더 걸리고 예상되고요. 2년 저 더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거기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백현동까지. 네 건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재판할 예. 때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증인이 뭐 400명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잘못 400명 증인을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해도 200일이고 재판 성남 말이 FC에서 안될것 성남 같은데? FC의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실무자들 사건이 네. 성남 지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20명인가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검찰이 안 되는 사건을 딱 기소해놓고 보이는 거잖아요. 억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증인 수가 많아지는 증인을 거예요. 저들이 왜 불러요 저렇게? 시간 끄는 게 검찰이잖아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요. 예. 1심에서 검찰이 증인을 43명 신청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뭐라고? 이 사건이 뭐라고? 우리는 딱 4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10배를 신청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소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억지 공소유지를 하려고 온갖 증인을 다 부르는 뭐 거예요.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딱 4명 신청한 거예요. 시간 끄는 게 누굽니까? 재판을 지연시킨 누굽니까? 검찰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 해결돼야 할 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끝났으니까 네. 원래 그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탄핵 재판을 시작할 때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네. 그래서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검사 탄핵 사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그다음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거 한 일에 정리하는데도 제가 할 때 최소한 열흘은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느냐?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있는 이 재판 보고 하려고 한 그렇죠. 것처럼 보여요. 이재명 예, 대표의 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사건을 기다린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네.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낭비고 불행이에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빨리 길 고지하고 선고해야 됩니다. 속행 선고 예. 빨리 이번 주 안에 하면 좋겠고 늦어도 다음 주